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8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. 다우는 플러스였고요.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. 장중에는 아마 다우, 나스닥이 다 플러스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.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은 일단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게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점 부분에서 싸움이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. 여전히 뭐 금리나 뭐 기대감이 증시에 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,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시장에서는 빅컷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. 지난번에도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한다, 이 발언 한 번 하는 바람에 주가가 무너졌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빅컷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를 1%는 기본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거고요.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0.75%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건 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할 거다,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다 하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. 지난주에는 뭐 FOMC 의사록과 잭스론 미팅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.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하고 개인 소비지수 두 가지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완전히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슈가 됐죠. 그래서 뭐 한 해 만에 시가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3조 달러 넘어가기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. 일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 3개분기 연속으로는 실적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좋다면 이번까지는 좋을 거다. 그러나 이전의 깜짝 실적만큼 더 서프라이즈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미리 반영된 거 아니냐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거로 인해 매도 심리가 좀 장악한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엔비디아가 주가가 꺾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그 엔비디아를 완전 독점적 공급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생겼다는 거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을 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용했다, 이런 발언이 있었죠. 그 컨센서스에 나오면서 엔비디아 한번 무너뜨렸고, 두 번째는 블랙웰 출시가 늦어진다 해서 또 한 번 들어갔거든요. 이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차피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만 혼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다른 쪽에서도 한쪽을 너무 키워주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또 자기네 기술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보더라도 첫 번째였던 블랙웰, 이 문제가 중요하죠. 왜냐하면 이 블랙의 차세대 AI이기 때문에 이게 제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길수록, 요즘 기술이 발전할 때 시간이 길수록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블랙웰이 이번에 출시하는 공급 일정을 이번 실적 발표 때 확인을 해야 될 거다. 아마 그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을 이끌어갈지는 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,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4% 빠졌고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AMD도 한 3%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을 0.85%까지 밀어냈고요. 9월달 금리 인하에서 0.25 가능성이 71%입니다. 근데요, 이제부터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빅컷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개인 소비 지출이 8월 30일날 발표가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때 이 지표, 그 다음에 나오는 소매 판매,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, 뭐 요거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. 이게 만약에 둔화가 심각하면 빅컷일 거고요. 이게 오히려 둔화도 안 되고 오히려 강화돼 버리면 0.25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시장은 될 거고요.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둔화, 그러니까 많이 둔화된 게 아니라 약간 둔화되는 것이 제일 좋고요. 많이 둔화했을 때는 이제 빅컷으로 가겠죠. 근데 그럴 때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좋고요. 강화되면은 금리 인하가 추가적 금리 인하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
금리 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은 결정이 됐어도 시간적으로는 매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둔화가 아주 약간만 되는 상황이 오는 게 가장 좋다.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여기까지 왔었죠. 딱 그렇죠? 딱 고점까지 왔었습니다. 그리고 종가상으로 최고가고요. 요 차트로는 딱 고점까지 왔습니다. 요런 좀 확대해서 보면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쌍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장중한 때 0.59%까지 갔다가 밀려서 끝났고요. 나스닥은 어제 양봉 나왔다가 다시 오늘 음봉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. 어제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오는 상황. 그래서 이 음봉 안에 갇힌 잉태형이 돼버렸죠. 그렇죠? 잉태형이죠. 여기 이제 하락 잉태형 차트이기도 한데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뭐 항상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. 상황이 다 다른데 일단 잉태형 차트가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엔비디아 똑같죠. 엔비디아나 나스닥 차트나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끌고 가고 있다. 뭐 이게 뭐 답인 거죠. 그래서 근데 양운을 이렇게 한 방에 못 뚫으면 여기가 주가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.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가 한 번 있었잖아요. 얼마 전에 10% 빠졌었죠. 그때 뭐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지만 저는 이제 NK 트레이드 같다 뭐 그랬는데 그게 답으로 지금 됐거든요. 그래서 NK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을 하락을 했는데 NK 트레이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. 여진이 있을 거다. 근데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죠. 여진이 더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항상 뭐 여진을 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봐야 되겠죠. 미 헤지펀드가 3년 5개월 만에 엔화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. 매도를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. 이 NK 트레이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일본이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한 거죠. 그게 문제였는데요. 앞으로도 여진이 있다에 저는 한편을 던집니다. 이유는 정말 장기간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그동안 빌려간 돈을 한 발에 갚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빌려가서 뭐 딴 데 투자해서 그 이자를 받아먹고 있던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뿌리가 깊을 거라는 거죠. 몇십 년 됐으니까요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침체갖고 수십 년간 제로금리였단 말이에요. 그 문제. 거기다가 일본도 제로금리인데 돈을 빌려 쓴 사람들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서서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이자를 부담돼야 되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여기에 단기적으로 한국도 부정적이죠. 얼마 전에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들도 저금리를 빌려서 샀겠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2008년도에 그 엔화 엔켈이 청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죠. 리만 사태라고 그러죠. 그때 미국이 6,500, 다하고 6,500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엔화가 얼마나 청산했냐 전체 26%밖에 청산이 안 됐었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향후도 물론 뭐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뭐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될 거다.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엔켈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4,600 이틀 연속 4,600 하는데요. 외국 매도가 다시 전환하는 과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. 이제 1조 2천억 들어왔던 게 어떤 식으로 청산되느냐의 싸움인데요. 이게 한 6천억 정도만 더 들어와버리면 이게 다 나가는 거잖아요. 요 매수 들어왔던 게. 그렇죠? 요거까지 하면 1조. 근데 솔직히 요즘 1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? 매수 매도 쉬워요. 그래서
외국인들 매도를 받는데 삼성전자가 어저께 장중한데 2%가 빠졌어요. 어저께 삼성전자가 장중한데 2%가 빠졌습니다. 2%. 종가 2%로 빠졌죠.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차트입니다. 이게 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차트입니다. 왜냐면 그 5일 이거 좀 제가 일부러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평선을 키우는데요. 이 5일선과 22선이 데드크로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골드 났다 데드 나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 있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